집값 회복세라는데 공인중개사 출폐업. 제가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서요. 시장을 바닥까지 훑어봐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1년새입니다. 1년새. 공인중개사 폐업 수입니다. 1672개예요. 굉장합니다. 아마 1년새 1672개가 폐업을 한 것은 거의 잘 없는 수치예요. 거의 잘 없는 수치예요.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시장에 들어가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년 새에 1672개가 줄어들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를 보면 말입니다. 2022년 7월에 11만 8,938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7월에 11만 7,266개입니다. 1년 사이에 1672개가 줄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2018년 6월에 10만 5,102개 여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20년에 10만 9,345개 이거보다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폭등했잖아요. 11만 7,737개가 늘어났잖아요. 1년 사이에 말입니다. 1년 사이에 거의 말입니다. 10,000개가 늘어납니다. 10,000개가.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1년 사이에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사이에 거의 말입니다. 10,000개가 안 되나요? 정확히 따지면 8,000개가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은 1672개가 줄어들어요. 결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줄어든다도 이야기가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시장이 저는 위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위축됐다고. 다시 말해서 시장이 막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거래량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5월이에요. 5월. 그리고 2023년 6월입니다. 한 달 사이입니다. 한 달 사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전국 주택 매매량이 말입니다. 5만 5,776건에서 5만 2,592건 감소율이 마이너스 4.7% 2,584건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주 연속. 아니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집값은 안 올라갈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안 올라갈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4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14주 연속. 14주 연속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전세값도 올라가고 매매값도 올라가고 특히 말입니다. 매매값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4주 연속 올라간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4주 연속. 지금 8월 21일 현재는 0.14잖아요.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항상씩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느냐.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거래량 줄어들잖아요. 서울 거래량은 늘어나죠. 좀씩 늘어난다고 해요. 7월에 거래량이 35,014건 아마 3,514건 6월에 3,815건보다가 아직 신고할 일수가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6월보다가 안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를 해 봐야지 알지만 저는 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면
만약에 3,851건에서 4,000건이 넘어간다. 예,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가 안 늘어나거든요. 3,514건. 이거 제가 봐서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00건에 도달하지 않고요. 3,851건보다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출까지도 조인다고 해요. 50년 만기 대출도 조이고요. 청년주택담보대출도 조이고요. 조인다고 하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폐업하는 수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1년 사이에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23년 1월 경우 볼까요? 1273건으로 개업이 줄었습니다. 개업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돈이 돼야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는데 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니 돈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들도 시장에서 빠지는 거고 돈이 안 되니까 예, 서울에서 주택 거래량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저는 독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단서만 나오면 그 시장의 지표를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브리핑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브리핑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긋난 거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왔어요. 제가 집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질러만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하실지 그렇게 막 그냥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환진 TV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변화를 타고 가서는 변화 속에 변화 흐름에 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익사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를 타고 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정환진 TV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신뢰성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게다가 저 욕먹는 거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욕먹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아마 1월, 2월까지 그랬을 거예요. 3월 달에도 그랬는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임장하시라고 그랬어요. 임장하시라고.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욕 많이 먹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표로 보니까 그런데요. 지표로 보니까. 저는 결국이요. 결국 이자 상승기에는요. 경기가 좋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자 하는 측면에서 이자를 올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자 유지기. 이자 유지기는요. 경기가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 지금 세계 경제의 경기 보면 갈팡질팡하죠. 바로 이게 금리 유지기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갈팡질팡하다가요. 금리 인하기에 되면 경기가 꼬꾸라집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꼬꾸라지면요. 절대로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금리 오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게 경기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 안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결국은 부동산이 떨어진다. 계속 말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사라. 이게 지표에 나타났었거든요. 지금도 말입니다. 지표가 집값이 급등한다 폭등한다 지표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 무슨 지표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표가 다 맞지는 않아요. 뭐 그게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감을 믿는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취재를 할 때도요. 근거가 뭐야? 지표가 있어?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집값이 폭등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글쎄요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3년 후나 4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새를 보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것 그때 가면 진짜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때 가면 또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또 이게 자녀 세대들의 어떤 가구 분화도 이제는 거의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구 분화 수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우리 전체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지금 5,13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5천만이 깨진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말을 완전히 다 믿어라 이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을 참고하시라고. 참고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